이찬원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이찬원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이곳은 화려한 무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유명한 스타들이 찾는 곳이 아니라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이 스쳐가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카페 문을 열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한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한 여성이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였다. 약간 지친 듯한 표정이었지만 손님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구석 한쪽에는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소년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낡은 웹툰을 걸친 채 그는 공책 위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길은 가끔씩 멈췄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찬원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리며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클라라는 주문을 받고 난 뒤에도 틈틈이 구석에 있는 소년을 신경 쓰는 눈치였다. 저 아이는 당신 아들인가요? 그가 조심스레 묻자 클라라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찬원은 벤이 입고 있는 외투를 바라보았다. 오래된 외투는 여기저기 실밥이 풀려 있었고 한쪽 소매에는 기운 흔적이 선명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무명 가수로 활동하던 때를 떠올렸다. 가족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힘겹게 무대에 서던 기업, 어렵던 시절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던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순간들이 스쳐갔다. 벤은 여전히 공책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친 표정이었다. 이찬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네요. 훌륭한 아이인 것 같아요. 클라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벤은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항상 저를 돕고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죠. 그녀의 말 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카페 안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는 벤과 클라라를 바라보며 무언가 묵직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벤과 클라라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문득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특히 벤의 낡은 웹투와 집중하는 모습이 자꾸 마음을 찔렀다. 며칠 후 이찬원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차를 마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라와 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는 여전히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클라라와 구석에서 공부 중인 벤을 발견했다. 클라라는 그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이곳에서 정말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들르게 되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벤에게 시선을 돌렸다. 벤은 오늘도 공부 중이네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클라라는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네, 벤은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학교를 마치고 나면 저와 함께 카페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곤 하죠. 사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집에 혼자 두기가 어려워서요.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벤이 제 눈앞에 있는 게 더 안심이 돼요.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벤은 정말 어른스러운 나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자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힘들지 않을까요? 클라라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죠. 하지만 누리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벤의 아빠가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벤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저를 돕고 싶어 해요. 이찬원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가수로서 바쁜 삶을 살아가던 그는 이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가까이서 마주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 팬들의 함성 속에서는 느낄 수 없던 삶의 무게가 클라라와 벤에게는 너무도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어릴 때도 가족들이 저를 많이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벤도 분명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클라라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찬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따뜻한 위로가 카페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이찬원은 벤과 클라라를 위해 조용히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클라라가 조금이라도 더 힘들었으면 했다. 하지만 그는 대대적인 기부나 보여주기식 선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 없이 진심을 담아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갔다. 어쩌면 그가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한 가족의 삶 속에 작지만 큰 울림을 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순간 이찬원은 벤이 입고 있는 외투가 눈에 들어왔다. 외투는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 있었고 한쪽 소매는 기운 흔적이 선명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던 그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어머니께 도움을 주려 했던 모습과 벤이 겹쳐 보였다. 주유소를 떠나는 길에 이찬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무거움이 자리 잡았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 그는 클라라와 벤에게 눈을 뗄 수 없었다. 어쩌면 가수로서의 화려한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단순한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이 그들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으로 주유소의 불빛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클라라는 여전히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벤은 고개를 숙인 채 공책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찬원은 가만히 한숨을 쉬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러나 그 장면은 그의 마음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주유소에서 만난 클라라와 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틈만 나면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특히 벤의 낡은 외투와 공책에 집중하던 모습이 자꾸 마음을 찔렀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희생과 고난을 떠올렸다. 이찬원은 단순히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인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주유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주유만 하고 떠나지 않고 클라라와 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계산대 뒤에 있는 클라라와 구석에서 공부 중인 벤을 발견했다. 클라라는 그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다시 오셨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여기서 정말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들르게 되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벤에게 시선을 돌렸다. 벤은 오늘도 공부 중이네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클라라는 잠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죠. 벤은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저와 함께 주유소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곤 하죠. 사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집에 혼자 두기가 어려워서요. 주유소는 위험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벤을 제 눈앞에 두는 게 더 안심이 돼요. 이찬원은 클라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벤은 정말 어른스러운 나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주 주유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벤에게 힘들지 않을까요? 클라라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벤의 아빠가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로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 주유소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벤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저를 도와주려고 항상 애쓰고 있죠. 이찬원은 클라라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벤 역시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벤이 공책에서 고개를 들고 이찬원을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이찬원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저씨, 노래 좋아하세요? 이찬원은 벤의 질문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노래는 제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너도 노래 좋아하니? 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좋아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고 놀아요. 하지만 악보를 사기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연습해요. 그래도 재밌어요. 이찬호는 벤의 대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악보와 음악을 생각하며 벤에게 그만의 꿈을 이룰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클라라와 벤의 상황을 더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이찬호는 집으로 돌아와 클라라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는 클라라가 꿈꾸는 삶이나 벤이 원하는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그들의 이야기에 더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이찬호는 클라라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근처에 새로운 커피숍이 생겼다며 그녀와 벤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찬원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약속한 날의 커피숍에서 만났다. 이찬원은 음악 이야기를 시작하며 벤의 관심사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벤은 이찬원의 질문에 신이 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언젠가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클라라는 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찬호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는 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벤이 음악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벤이 가진 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 지지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다. 이찬호는 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돕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벤에게 말했다. 벤, 너에게 필요한 건 재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꾸준한 노력과 적절한 지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벤은 이찬원의 말에 놀라며 말했다. 이찬원 씨, 저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찬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저는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클라라 씨와 벤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게도 많은 영감을 주는 분들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요. 클라라는 이찬원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과 벤을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고 느꼈다. 벤 역시 이찬원의 말을 듣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이찬원은 클라라와 벤을 더 자주 만나며 그들의 삶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벤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고 클라라가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이찬원의 도움 덕분에 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울 수 있었고 클라라는 삶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클라라는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마지막 주문을 받으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바깥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벤은 카페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이찬원은 약속대로 다시 방문해 테이블 한켠에 앉아 있었다. 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랑 저랑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집이요. 클라라는 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추기 힘든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찬원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클라라 씨, 혹시 당신이 꿈꾸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의 질문에 클라라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요?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빵집을 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빵을 굽고 손님들이 행복하게 빵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찬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현실은 어렵고 복잡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꽃 같은 꿈이 남아 있었다. 그 꿈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네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클라라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저는 지금 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요. 제가 무언가를 꿈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이찬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는 생각은 그냥 마음의 벽일 뿐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벽에 부딪히지만 그 벽을 넘는 사람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클라라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라는 이찬원의 말을 떠올렸다. 늦었다는 생각은 마음의 일뿐이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빛이 비치는 밤하늘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아저씨가 말한 거 생각해 봤어요. 클라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생각해 봤어. 그리고 아마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지. 그 다음날 이찬호는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클라라 씨, 이건 벤과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는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클라라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빵 굽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가 담겨 있었다. 이건 뭐죠? 그녀는 물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작은 시작을 위한 준비물이죠. 어렸을 때 꿈꿨던 걸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클라라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이찬원이 말한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찬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클라라 씨가 그동안 해온 모든 것들을 보면 당신은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클라라는 이찬원의 도움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빵을 굽는 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고 벤은 그런 엄마를 옆에서 응원했다. 카페 안에서는 새로운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갓 구운 빵의 따뜻한 냄새였다. 손님들도 점차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클라라와 벤을 격려했다. 클라라는 자신이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클라라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엄마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벤도 행복해했다. 이찬원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클라라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선택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찬원은 그녀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곁에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찬원의 격려와 도움으로 클라라는 점차 자신의 꿈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빵을 굽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는 비용이었다. 그녀는 카페 수입 대부분을 생활비와 벤의 학비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찬호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클라라 씨, 혹시 작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클라라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까봐 걱정이에요. 실패하면 저와 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찬원은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 경력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저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거였어요. 클라라 씨가 지금 겪는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단계일 뿐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클라라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이찬원의 말을 되새겼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는 결단을 내렸다. 벤, 엄마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어.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엄마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강한 의지를 느꼈고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돕겠다는 짐을 진 벤은 결심을 굳혔다. 클라라는 카페 작은 공간 한쪽에 간이 오븐을 설치하고 직접 빵을 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찬원도 종종 찾아와 그녀가 만든 빵을 맛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건 정말 맛있네요. 조금 더 구워진 부분만 조정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클라라의 기술은 점점 더 나아졌고 손님들도 그녀의 빵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네 주민들은 그녀가 만든 빵에 관심을 보이며 매일 찾아오곤 했다. 클라라는 그런 변화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앞길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카페 건물의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클라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고지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부족해질 거야. 그녀는 이찬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찬원은 자신의 팬들을 활용해 클라라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클라라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녀의 빵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에요. 꿈을 다시 찾으려는 한 어머니의 여정입니다. 그녀가 만든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과 노력이 담긴 작품입니다. 그의 시도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며칠 뒤 카페는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클라라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그녀를 응원하고 싶어 했고 그녀가 만든 빵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클라라는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곤 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녀는 이찬원에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클라라 씨, 지금까지 해낸 것을 보면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벤이 있고 저도 있잖아요. 그의 말은 클라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 후로도 클라라는 계속해서 노력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도전했다. 그녀는 새로운 빵 레시피를 개발하고 손님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 벤도 엄마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카페를 정리하며 엄마가 조금이라도 쉬도록 도왔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클라라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다. 이찬원은 그런 그녀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클라라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선택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찬원은 그녀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곁에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제적인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벤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찬원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벤이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했다. 이찬원의 도움과 클라라의 노력으로 카페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그녀가 만든 빵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특별한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성공의 그림자 속에는 새로운 도전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클라라는 벤의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를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것은 벤이 장래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추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비용은 클라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채논에게 털어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채논 씨, 벤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페가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유가 부족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이찬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신중하게 답했다. 클라라 씨,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우선은 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는 자신의 음악 경력을 통해 얻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클라라와 벤을 도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찬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한번 클라라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가족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클라라 씨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이제는 아들 벤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벤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줍시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클라라의 카페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클라라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녀의 카페를 찾아왔다. 이들은 단순히 빵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노력을 응원하고 그녀가 꾸는 꿈에 동참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클라라는 이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일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한 종류의 빵과 디저트를 개발하며 카페의 메뉴를 확장했다. 그 결과 카페의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그녀는 벤의 학비를 위한 자금을 점차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클라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벤이 학교에서 겪을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벤과 함께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벤,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널 응원할 거야.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힘든 순간도 있을 거야. 그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 벤은 엄마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무섭지만 나도 엄마처럼 용기를 낼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그의 말에 클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벤은 드디어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날 학교에 가는 길 이찬호는 그들을 차로 데려다주며 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 벤은 이찬원의 말에 용기를 얻어 밝게 웃었다. 클라라는 그런 벤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벤이 학교에 들어간 후 클라라는 카페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벤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손님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며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벤이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날 저녁 벤은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첫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오늘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도 정말 친절했어요. 어색했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은 클라라는 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미소 지었다. 그 후로도 클라라는 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며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았다. 카페에서 자선 행사와 워크숍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즐겼다. 이찬원 역시 여전히 그녀와 벤을 돕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클라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찬원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녀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과 의미를 발견하며
클라라와 벤의 여정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꿈과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찬원과 클라라, 그리고 벤은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벤은 학교에서 더 자신감을 얻으며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잠재력을 키워나갔다. 그의 성과는 클라라와 이찬원 모두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주었다. 클라라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맛과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했다. 그녀의 빵은 이제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카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이찬원은 클라라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클라라 씨, 카페를 더 확장해보는 건 어때요? 벤도 이제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카페도 잘 되고 있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될 것 같아요. 클라라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찬원의 말에 용기를 얻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페의 메뉴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방법을 고민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이벤트를 주최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 봉사활동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는 벤과 함께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벤은 엄마와 함께 빵을 만들며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했고 그 과정은 그들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선사했다. 이찬원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디저트는 콘서트장에서도 먹기 좋은 간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팬들에게도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고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클라라와 이찬원 그리고 벤은 함께 노력하며 더 큰 성취를 이루어갔다. 그들은 종종 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벤의 성과는 그들의 노력을 보답하는 듯했다. 벤은 학교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 되었고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엄마와 이찬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엄마, 이찬원 아저씨, 저를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은 클라라와 이찬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한편 이찬원은 가수로서의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클라라와 벤의 삶에 계속 관여했다.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카페를 방문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팬들 역시 그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 클라라의 카페를 찾아와 응원을 보냈다. 카페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공동체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마침내 클라라의 카페는 대규모 확장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을 하게 되었다. 이날은 클라라와 이찬원 그리고 벤에게 있어 큰 축제와도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고 클라라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전하며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준 이찬원 씨와 제 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모두가 그녀와 함께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그날 밤 클라라는 벤과 이찬원과 함께 카페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벤은 말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클라라는 벤의 말을 들으며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 실감했다. 이찬원은 그런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려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클라라는 자신의 정성과 사랑으로 카페를 키워냈고 이찬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들을 지원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 또한 성장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살며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